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코로나 이전 승무원 스케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제가 받은 승무원 스케줄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승무원 스케줄을 종이에다가 적어보려고 구매한 스케줄러입니다. 원래는 앱으로 스케줄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노트에다가 한번 옮겨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올해 이 노트를 구매를 했었어요. 아트박스에서 처음에 이 노트를 보고 여기에다가 내 비행 일지를 적어보면 되겠다 하고 구매를 했어요. 직접 제가 볼펜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날짜를 다 적었고 평일은 검정색 그리고 일요일만 쭉 빨간색으로 썼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승무원들한테 이런 주말, 빨간 날은 큰 의미가 없어요. 주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주말에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뒤에는 빈칸이라 비행하다가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 혹은 굉장히 마음에 남는 사람을 적는 노트로 쓰려고 했었는데 비행기에 데스노트로 쓰려고 했는데 비었네요. 아무것도 없이. 승무원 스케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달에 미리 비딩을 해요. 그래서 비딩을 하고 그 결과를 며칠 후에 받아보는데 미국 항공사 승무원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비딩을 해서 원하는 거를 받는 게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입사한 사람부터 원하는 스케줄을 배정받는데 보통은 국제선이 인기가 많고요. 국제선 최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주니어들이 국제선을 받는다는 건 정말 기적에 가깝고 있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막내일수록 리저브를 좀 자주 해야 돼요. 이거는 올해 1월 제가 받았던 스케줄을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리저브네요. 리저브는 대기 타다가 회사에서 인원이 필요해서 부르면 그때 가서 일을 하게 되는 리저브 스케줄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홍색으로 DO라고 친 게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DO는 데이 오프거든요. 12월에 1월달 스케줄을 비딩을 해요. 1월 스케줄 비딩 결과를 보면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데이 오프만 언제인지 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듀티 전날에 다음날 스케줄 상태를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탠바이, 집에서만 대기를 하다가 불리면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미리 다음날 스케줄을 어사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거의 대부분 집에서 대기하다가 불리는 날이 더 많고요. 스케줄을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2월달 스케줄이 1월로 넘어와서 있는 거고 달라스에서 레이오버하고 다음날 오렌지 카운티에서 비행 스케줄이 끝나는 거고요. 오프였고 이날 같은 경우에는 스탠바이를 받았는데 스탠바이도 시간대를 다 적어놨어요. 밤 10시 50분부터 다음날 새벽 2시 50분. 이날 안 불려서 저녁 때 오후 6시 40분부터 다음날 12시 40분까지 또 스탠바이를 했고 또 스탠바이 도중에 불리지 않아서 다음날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는 스케줄을 받았는데 이날은 보니까 비행이 불렸네요. 공항에서 스탠바이를 정해진 이 시간대 동안 하다가 그래도 불리지 않는다 하면은 퇴근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이 랩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 집에서 대기를 한 건데 대기 시간대가 또 나뉘어져 있어요. A, B, C, D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시간대만 다른 거지 똑같이 집에서 대기하다가 불리면은 비행을 가는 스케줄이고요. 보니까 이날 3일 다 안 불렸네요. 아니야 5일 당황스러운데 이때 쭉 한 번도 안 불렸어요. 기억이 나는데 이때 안 불리고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려서 일을 하는 것보다 안 불리고 집에서 그냥 일을 하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라 보니까 안 불렸네요, 많이. 그리고 쉬는 날에 비행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마이애미 턴을 픽업을 해서 했었고 이때는 병가를 냈었네요. 그리고 나서 쭉 데이 오프 같이 일했었던 크루들 이름을 적어놨어요. 분홍색으로 미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 포지션 번호를 적어놓고 그 밑에는 또
포지션을 담당했었던 크루들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비행이 어사인된 스케줄을 받았어요. 리저브가 끝나고 스케줄 달이어서 1월 달에 2월 달 비행을 비딩을 하고 그 결과를 아직 적지 않았는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커뮤팅 하느라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한 달 통으로 쉬자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복귀를 했는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퍼지고 있었던 때여서 이것도 한번 작성을 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빨간색 오프 표시할 수도 있으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홍색 형광펜은 비행이 있는 날 비행 스케줄, 이 노란색 형광펜은 비행이 있었던 날 비행 스케줄, 그리고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행을 했는지 어느 도시 레이오버인지 표시할 때 그때 검정색 볼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 4월달 스케줄을 제 노트 달력에다가 옮겨봤어요. 여기 노란색 표시된 날들이 비행을 했었던 날이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일을 많이 안 했었네요. 알파벳은 도시 코드고요. 레이오버를 했었던 도시예요. 이날은 필라델피아, 이날은 시카고에서 아마 짧게 레이오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괄호를 쳐놓지 않았나. 3일짜리 트립에서도 달라스에서 하루 레이오버를 했었고, 그리고 2월 말에는 코나에 갔어요. 제가 출근했었던 시간, 퇴근했었던 시간까지 표시를 해봤는데 새벽 6시 45분 출근, 밤 11시 55분 출근, 오후 3시 50분 출근, 밤 8시 반 출근, 새벽 6시 50분 출근, 이렇게 밤낮이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시니어가 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첫째로 물을 많이 마셔라, 잠을 많이 자라 였었는데 저는 이렇게 밤낮도 막 바뀌고 근무하는 시간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게 그리고 3월 같은 경우에도 1일날 2월 마지막 비행을 하고 1일 아침에 집에 돌아왔고, 제가 3월 한 달 동안 통으로 휴가를 신청을 하고 그게 승인이 돼서 한 달 내내 쉬려고 했었던 거고, 3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코로나가 점점 퍼지기 시작할 때고, 그리고 제가 휴가를 신청한 거는 아마 한 2월 초쯤이었는데 그때는 미국에 코로나가 없었거나 아니면은 한두 명 정도?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3월 달에 휴직을 신청했었는데 코로나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운이 좋았던 날들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타이밍이 잘 맞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4월 달에 받은 비행이에요.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코로나가 많이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정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일지망을 국제선언을 넣고 그리고 2, 3, 4 원하는 도시를 기준으로 레이오버를 신청했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비행이 하나, 둘, 셋, 넷 4개의 비행을 받았는데 그 중에 3개가 국제선이에요. 그래서 하네다, 런던, 이거는 3일짜리 국내선 트립이고, 그리고 런던. 그래서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런던 2트립, 하네다 비행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이거는 정말 저 같은 주니어에게는 있을 수 없는 스케줄이에요. 살면서 별일을 다 겪는구나 라고 느꼈었던 그런 스케줄이 아니었나 싶어요. 누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사람 일은 진짜 아무도 모르나 봐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딩할 때 다들 국제선 비행을 피했나 봐요. 그래서 주니어도 이렇게
국제선 비행을 비딩해서 받을 수 있었던 이례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월 달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과 다르게 왜 분홍색으로 표시를 했냐면 다 취소가 됐어요, 결국엔. 그래서 결국에는 4월 달에도 그냥 아무 비행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었어야 됐어요. 5월부터는 제가 휴직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표시할 비행 스케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10월 달에 제가 팔로우가 됐죠. 오늘은 제가 평소에 받는 비행 스케줄 그리고 코로나 때 받은 비행 스케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미국 항공사 스케줄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리고 리저브라는 특별한 그런 케이스도 살펴봤어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열심히 잘 버텨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때 같이 여행도 갈 수 있고, 비행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얼른 복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